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소집을 했는데 다들 오실 수 있었다는 기적적인 그래서 오늘이 날이었나 봅니다. 예전부터 이런 모임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또 이야기가 되게 이런 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누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이렇게 실현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을 하는데 앞서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아, 아, 아자가 일본에서는 아이웨오라고 맨 처음에 나오는 거라서 아난다님, 미안해요. 그 아자가 좀 시작으로 하고 싶어서 저는, 네, 부탁. 아, 네. 저는 작년부터 이제 소알라님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일본 유튜버 분들, 영상 유튜버 분들 영상을 좋아해서 자막 작도 카페에서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외계인이나 채널링 이런 분야도 좋아해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아난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음, 그러면 아난다님이 다음에 소개, 궁금하신 분 좀. 그러면 같은 이응이니까 엠마님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음. 네, 엠마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제 소개는 뭐, 할 게 있을까 할게 싶어서. 음, 있어요. 할 게 있나요?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타로, 그다음에 동양의 점성술인 자매도서 이제 10년째 이제 상담을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 타로 수업이나 레이키, 힐러 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신화, 민담, 전설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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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옆으로 리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리나님께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의 캐릭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음, 수알라님 카페에는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들은 지. 예. 수알라님 카페를 비비안님이라고 제가 친한 분이 있는데, 비비안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들어가서 많은 분들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거나 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을 저도 모르게 치유해 드리기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치유 받으시는 거를 보고 제가 또 치유 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저를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 영성 공부 쭉 하고, 뭐, 상담 심리도 공부하고, 책도 보고 그러다가, 어, 소알라니 카페, 영성 카페 같은 거 모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꾸 메시지가 내려와서 가입해서 지금 무슨 활동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입해서 눈만 보고, 이런 건가? 뭐,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제가 따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 특히 영성 지식들도 되게 풍부하고 또 아마 다들 게데온도 보셨고 김열의 칼날도 보셨다고 하시니까 잠깐 여기에 함께 좀 소감을 듣는 것만이라도 재밌겠다. 각자의 그런 뭐라 그러지? 느낀 점만 들어도 그것만으로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런 거 안 해봤으니까 오늘 처음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저 카페에서. 또 평상시에는 일본 분들 통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한국 분들만 저희 카페 멤버들끼리만 이렇게 대담을 해서 찍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기획이고 좀 흥미로운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각자 그럼 캐대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캐대헌을 보고 나서 맨 처음에 느낀 거라든지 그런 부분? 자기가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음. 바로 일단 제가 말을 먼저 했으니까 해보는데, 저는 이 캐대헌 보고 딱 그냥 느낀 것은, 이거는 빛과 어둠의 통합을 얘기하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캐대헌이 어떻게 보면 어둠의 존재를 물리치는 그런 빛의 정사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중심 인물이 사실은 안마와 뭐 그 헌터와 그 악귀의 그 헌혈아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전체성 안에 이미 그런 시커먼 것이 섞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하고 자신의 전체성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또 주변 사람들과 조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좀 언어 일반적인 것으로 순화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되게 제일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음. 다른 분들 어떠실까요? 어떤 부분에 제일 어, 포인트라고 느끼셨을까요? 저는 그게 남산 밑에가 이제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 얘기인가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시죠? 네, 그쪽 그 밑에 제가 바로 그 밑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이랑 이게 다 내 얘기인가 보자마자 살면서 보자마자 가슴 설레었던 게 이제 다빈치 코드라는 음, 그 소설 있잖아요. 음, 이제 그 소설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세네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 얘기구나. 근데 이제 내 얘기이자 모두의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세 명이 있는데 그 세 명이 물리적으로 날 도와주는 세 명이 있고 또 내 안에 삼중불꽃 세 가지가 있구나. 그거를 통합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후쿠오카에 갔는데 어떤 저는 한 명인 줄 알았어요. 연예인들이 일곱 명이 큰 전광판에 있는데 전 단일 인물이 일곱 가지 포지션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그룹이라고 우리 딸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명한 그룹이 이렇게 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케이팝이 유명해진 게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라기보다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소리이기 때문에 연예도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팔로우들이 많긴 하지만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애니메이션으로도 충분히 끌어들이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 가장 크게 했던 게 얼마 전에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나눠봤는데 다들 그런 것 같다고. 우리 중년 나이대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케이팝 안에 있는 소리 같은 게 뭔가 한국의 그 케이팝 유명해진 특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음, 음. 연예인들 얼굴들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리가 아닐까. 노래의 그 라임이 아닐까. 라인, 그랬더니 다들 맞는 게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파고들고 얘기 들어보면 재밌겠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윤희님의 첫 소감 들었고, 또, 어떠실지. 마이크를 안 끄셔도 되는데, 오늘은. 또 A님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소리적인 부분에서 저는 코로나 때 빡 깨어난 케이스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가 딱 크게 와닿았을 때 뭐였냐면은, 우리는 하나구나. 이게 다 연결돼 있구나. 막 조심하고 막 사람들이 옮기지 않게 막 하고 이러는데, 그게
반면에 내면의 그 메시지로는 우리가 다 연결돼 있다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어난 이후로 이제 그 전에 막 되게 가위 눌림이 심했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귀로 왔어요. 그게 가위 눌림이 소리로 막 기차 소리나 아나운서 분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확 커지면서 막 고막 터질 듯이 막 그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 전에는 굉장히 저를 누르는 좀 악마적인 쪽으로 왔다면 깨어나고는 그 소리가 빛으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팝적인 부분도 진짜 소리가 사람에게 연결돼서 또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오면서 이게 또 여자분들이랑 내림하잖아요. 다 딸의 어머니에서 딸로. 근데 소리가 신성한 여성성이랑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소리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 소리에 엄청 깊은 한도 넣고 되게 빛의 그 치유력도 넣고 그걸 되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대대로 물려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음, 판소리 같은 것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는 진짜 뭔가 왜 이게 그러나? 한이 실려 있잖아요. 하늘을 음, 준 민족의 입장으로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떠나서 옛날부터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판소리의 울림 같은 거. 그거는 진짜 민족적으로 뭔가 위온 참법? 되게 입체적인 그런 뭔가 느낌 같은 거는 좀 드는 것 같아요. 영혼이 되게 꾹꾹 눌려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소리에.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분 것도 먼저 들어보고 또 심층 이야기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캐대언 덕분에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옛날에는 완전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 물론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른들도 많이 봤었지만은 약간 이런 철학적인 그런 깊은 메시지를 담은 영화 캐대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김연의 칼날이 흥행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창의력을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그런 영화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른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아, 깊은 에너지나 어떤 메시지가 담길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변화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바뀌어가는 시대에 있어서 조금 어린이들과 그 동심과의 그런 소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른들이랑. 아, 옛날 같으면은 이제 어른들이 보는 게 정해져 있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린아이들이 보는 게 정해져 있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이제 똑같은 영화를 보면서, 아, 넌 그렇게 봤었구나,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런 환경이 조금 변한 게 조금,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랑 이제 어린이들이랑 그런 장벽이 무너진 것 같은, 음, 저는 그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음, 저는 사실 그 2012년도에도 엄청 큰 각성의 그 타이밍이 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 그 이후쯤에 아마 그 레리고 노래 나오는 거 뭐지? 겨울왕국 나왔잖아요. 근데 겨울왕국의 레디고도 사실은 내려놔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레디고를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른도 아이도 다 레디고가 막 그냥 전국과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을 때부터 뭔가, 이게 좀 뭔가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저도 그때 한참 내려놓고 음, 있었을 때여가지고. 근데 그 후에는 케이팝이 조금 한국이 세계적인 것으로서 나가기는 시작했지만, 그거는 되게 젊은 층만의 그런 영향력에 그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인종이나 국가를 뛰어넘고 있긴 있었고, 근데 막 아직까진 젊은 층? 근데 이번에 그 진짜 아난다님이 하신 것처럼 케이팝 한국적인 문화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그 그 세대를 넘어서 되게 막 퍼져 있다라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그 얘기 듣고 저는 또 느꼈어요. 네. 그러면 엠마님.
엠마님이 대단하신 게 엠마님 진짜 여러 가지 보시더라고요. 애니메이션부터 뭐. 저는 일단은 이제 마음 공부라고 부를 수 있는 공부를 한 지가 이제 한 10년 넘어가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접하는데, 그래서 그 캐대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번을 봤어요. 세 번을 봤고, 볼 때마다 다른 관점으로 좀 보고 싶었고, 저는 그냥 이거는 이렇다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이런 등장인물들의 캐릭터 속에 내 모습을 찾는 그런 즐거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이거는 이러해요. 뭐, 이거는 이렇게 느껴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주로 거기 안에서, 아, 나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지. 내 안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 이제 이런 건데, 보면 셀린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제가 이제 가장 처음에 느낀 게, 우리 모두 학습된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셀린이 뭐, 그 이모, 네. 이모죠. 그쵸. 이제 헌트릭스의 이제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이제 헌트릭스를 키운 이제 인물인데, 그 셀리나 인물을 처음에 느꼈을 때, 이 사람도 정신적인 유산, 헌트릭스 멤버들이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적인 어떤 유산, 정신적인 유산으로서 갖고 있었던 게, 너의 약점을 드러내면 안 돼. 그러니까, 즉, 너의 감정, 네가 느끼는 감정들, 너의 취약점, 이런 걸 보여주지 말고 우리는 헌터니까 강인한 모습. 그리고 악을 소멸하는 이제 여기에 집중 포커싱 돼서 계속 그 임무를 맡아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접촉하고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후대 헌트릭스 멤버들한테도 이제 똑같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루미한테도 감춰 드러내지 마 드러내면 사람들이 너를 이제 싫어한다, 의심한다, 너를 헌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이런 이제 메시지들을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떻게 줬기 때문에 루미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 인물이지만 그 인물도 결국에는 어떤 통념에 의해서 희생된 부분이 있는 인물로서 저는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그렇죠. 뭐 딸들한테 흔히 엄마들이 하는 그런 교육 방식들, 또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방식들, 또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이제 결혼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요구도 받는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들, 그게 이제 스며들어 있잖아요, 사실은. 스며들어 있어서 셀린이라는 인물을 볼 때 그것이 결국은 다르지 않은 내 모습의 한 측면으로 약간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녀에게 그렇다면 그것을 벗어난 어떤 자유로운 것들을 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 아이와 저는 성별은 다르지만, 셀린이 루미한테 했듯이, 너는 뭐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든가 일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똑같은 예, 패턴은 다르지만 비슷한 행동 패턴 속에서 대물림 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빛과 그림자 뭐 어둠 뭐 통합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예, 캐대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저는 자기 구원의 서사라고 봤거든요. 자기 구원. 하긴. 즉, 내가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감추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 자신을 구원하는 거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신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는 발판을 내가 나의 어떤 취약한 것들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된다. 그래서 장면에 처음에 보면은 초대 헌트릭스 이제 헌터 멤버들이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근데 그게 전통적인 무속의 방식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원이라고 하잖아요. 원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소멸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슬픔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뭔가를 요구하고 하는가가 이제 동양의 어떤 그 귀를 보는 방식의 하나고 특히 한국은 그게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방향을 보면 춤을 출 때 왼쪽으로 돌아요. 예, 음, 내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왼쪽의 방향으로 돌면서 원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오른쪽 방향으로 도는 건 일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닥에서도 그래요? 네, 그걸 보시면 왼쪽으로 돌아요. 헌터들이 춤을 출 때, 그들이 셋이 군무를 출 때 왼쪽으로 돌거든요. 왼쪽을 통해서 풀어내는 방향, 즉 에너지를 내보내는, 그러니까 정체된 에너지를 푸는 방향으로서 왼쪽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턴을 돈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힐링할 때도 왼손으로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보통 오른손으로 방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저는 굉장히 이제 유심히 봤거든요. 자기 구원의 서사다. 즉, 내 안에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도 내 안에 있고 저런 모습도 내 안에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근데 그게 있어요.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으로 끝나요. 근데 음,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맞아. 내 안에는 난 욕심도 있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도 좀 있고 누가 잘 되면 배 아프고 나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좀 되게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내 입으로 올려서 말했을 때 하고 혼자서 생각하면서 자기 일기장에 일기만 쓰고 남겼을 때 하고 에너지의 파동은 다르다라는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저는 주로 거울을 보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제 약간 이제 반성의 시간을 거울을 보면서 그래 오늘 어, 그 정도로 하늘 일이 아닌데 네가 좀 오버했지. 약간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하거든요. 거울 속에 저한테. 너 좀 오늘 좀 못됐지. 말을 좀 너무 세게 했지. 내지는 그게 그럴 거는 아닌데 좀 태도가 너무 경직돼 있었지. 그러면 왜 경직돼 있었지? 사실 너 안에 뭐가 이렇게 그걸 건드려졌잖아. 그래서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약간 그렇게 불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결국 개인의 회원이고 이제 자기 원을 푸는 거고 자기 구원이다. 그래서 저는 약간 캐디원을 그런 서사로서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루미가 무늬가 무지갯빛으로 변하잖아요. 그거를 저는 중요하게 봤거든요. 무지갯빛.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것. 보셨다. 네. 세 번을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안에 다양한 모습. 남에게 감추고 싶은 내 약점. 또 남한테 드러내서 막 칭찬받고 싶은 강점. 그 음, 모든 거를 다 수용했을 때 내 안에서 그 모든 측면들이 사실은 결국엔 그냥 원래 빛이었다. 무지갯빛. 그래서 그런 식으로 캐디언을 좀 저는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캐면 더 많이, 엄청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이 초반이지만, 어쨌든 되게 설명이 아무래도, 그래서 엠마님을 곧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게,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러네요. 말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네, 어쨌든 선생님, 네, 오늘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 듣고 또 자기가 느낀 거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음, 어떠실까요? 오늘 지금 지금까지 얘기 들어도 충분히 라는 생각을 듣기도 하지만, 영성적인 측면에서 보는, 이런 포인트,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지? 무단들이 왼쪽으로 돈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보였을 거 아니에요? 또, 더 알고 계셨던 입장에서 또 느꼈던 것들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공유를 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음,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리나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저는 명상할 때 에너지가 회전하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로 보이는데 왼쪽으로 계속 그 돌더라고요. 근데 무지갯빛으로 막 돌아요. 그게 보여가지고 왜 왼쪽으로 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엠마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음,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캐대언을 보면서 막 이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대입해 보기 전에 일단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그 노래 들을 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여기 뒤에 이 차크라가 막 아가미처럼 막 일렁거려. 여기로 숨을 쉬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뭐가 많이 빠져나가는 느낌이고 비니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게 왜 내 얘기 같이 느껴지지?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자기 얘기 같고 뭔가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캐릭터들이 나를 대신해서 다 설명해 주는 것 같고 저는 여기서 그 혼혈이라는 그 주인공의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어떤 키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이쪽도 저쪽도 아닐 수도 있고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숨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고뇌. 그러니까 그 고뇌를 막 또 부추기고 악마적인 존재들도 막 그걸 공격하잖아요. 너는 음, 되게 실패한 존재고 뭐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태어났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렸을 때지만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애기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빨리 진짜 죽어야 되나? 빨리 죽을 수 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상처인 줄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없앨 수 있다면 없앴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이제 깊이, 상처 깊이 들어갔었죠. 저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이해하게 된 이유가 엄마 아빠도 그 윗때부터 대물림 됐던 그 고통에 그 너무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걸 화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막 화를 내지만 그거는 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다는 그 발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캐대언을 보면서 저의 옛날 그 모습들이 막 이렇게 솟아나면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겪었고, 왜 이런 고통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그랬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해 보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 회원이라고 하셨는데, 저 치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 부분에 저를 대입해 보면서 치유가 되면서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지는데, 그 노래의 가사들이 보면 되게 주옥 같은 가사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사에 이제 영원히 깨질 수 없는, 뭐, 정말 밝게 빛나는 우리, 그런 가사들이 되게 와닿았고,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 매트리스나 우리의 세뇌, 대대로 대물림되는 그런 혐오나 증오로도 깨트릴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심장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음, 마음의 그 힘. 아까 비님이 얘기하신 상중불꽃, 크리스탈, 그게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그냥 쫙 그 서사로, 케이팝 안에 들어가서 그 서사로 보여준 게 되게 감동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도 계속 그 치유의 효과가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계속 저한테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감동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그 주인공들의 그 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것도 좀 유심히 봤는데 루미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따 내렸잖아요. 처음에는 약간 모이칸 같아서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닐까 싶었는데 그 따은 머리도 전통의 계승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루미의 엄마 그 선라이트 시스터즈에서 루미 엄마도 가운데였는데 루미 엄마도 똑같이 머리를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딸에게 그 대물림 돼서 그 역할을 내려준 거에 그런 포인트로 그걸 딱 잡아서 디자인을 했구나.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외국에서 태어나신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어렸을 적에 이민 갔던 한국 분이 재미교포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어렸을 적에 이민 갔으면은 재미교포도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그런 전체성 같은 거를 정말 소중히 여겨서 만들었다라는 인터뷰는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작은 디테일에다가 그런 계승이라는 테마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금 얘기 들으면서 느껴졌어요. 어, 그러니까 되게 계승이라는 게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문화유산의 계승도 있고 어떤 카르마의 계승 정말 멀리까지 올라가서 봐야 되는 그런 카르마도 있고 아까 엠마님이 말씀하신 그 대물림 되는 그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깊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자기 집안의 그 카르마를 사랑으로 해체하기 위해서 화신하신 검은 양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들 아이고 내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자기 모습이 딱 겹쳐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계승에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 두 가지가 다 뭔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음. 되게 오묘한 복잡한 신경이 또 느껴지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음. 그리고 빛과 어둠이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빛과 어둠 양극성 통합 게임에 내가 지구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온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모르고 다 기억이 삭제돼서 왔지만 지금쯤 이제 거의 내가 그렇게 해서 왔구나 다들 깨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조금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도 그래서 다른 분들이 깨어나는 모습이나 아니면 내가 어디쯤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어느 그룹에나 그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 엄청 훌륭한 분들의 영성 단체에 내가 들어갔어. 근데 그럼 거기는 빛만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서 또 뭔가 어두의 역할을 해주면서 서로를 이렇게 좀 자극시키면서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월라님이 그 캐대언 말고 그 귀멸의 칼날에서 탄지로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해준 아주카인가? 그 아, 존재, 천내자라는 역할로서 누군가가 등장해준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나를 각성하는 선생님은 정면 교사도 있지만 반면 교사도 아주 강력하게 나를 각성해주는, 근데 진짜 반면교사로 어, 무대에 등장해주는 그 촌매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는 어둠이잖아요. 근데, 네, 근데 사실은 영혼 차원에서 보면 스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승의 역할을 그 전에는 했었고, 만약에 내가 용서라는 거를 경험해 보고 싶어. 그러면 그래, 네가 용서를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용서할 일을 해주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해서 네가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막 자극하고 얘가 깨어날 때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걸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평가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영혼 차원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쁜 역할을 해준 사람이 내 소울 그룹 중에 되게 친한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좀. 그래서 저도 되게 그런 시점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구나. 어, 그런 시점이 생겨서 이 모든 전체를 봤을 때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잖아요. 네. 막 그런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야기가 너무 비약을 하지만, 네. 저도 아난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딸이랑 그 저희는 이제 저희 동네 배경이 많이 나오니까 야, 저 만약에 남산에서 봤을 때 저 경기장이 있으면 야, 딱 우리 집이다 이러면서 아니야 아니야 엄마 우리 학교 있는 데서 이러면서 공감할 수 있는 거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감이 케이팝이 사실은 케이팝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노래들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우리 때 40대 50대 때 유행했던 노래 7080 같은 거를 다 많이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어, 통합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아이와 같이 애니메이션도 같이 보고 우리가 추억을 갖고 있던 그때 대중가요도 애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엄마가 그 노래를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공감하고 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장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어요. 음, 고등학생이죠? 네, 고1. 거의, 거의, 거의. 우리 집이랑 네, 똑같아요. 네, 네. 요즘 노래 안 들어요? 수알라님 따님? 딸은 그런 7080은 잘 안 듣는데 아들이 되게 잘 듣거든요. 그래서 어, 보다도 7080은 7080에 태어났던 나보다 오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우리 때 노래, 우리는 저희 추억이 있잖아요. 그때 노래 추억이 있어요. 리나님이랑 저랑 동갑인데. 그때 노래를 애들이, 마치 지금 엄마가 그 노래를 어떻게 아냐는 듯이 막 놀래고 그래요. 야, 그거 우리 때 노래거든?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그러니까 하나로 다 모을 수 있는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할을. 음.
애니메이션 세상 안 보는데 애니메이션 본다고 내가 틀어달라고 넷플릭스에서 틀어달라고 그랬더니 웬일로 애니메이션을 다 보냐고. 아, 이거 봐야 된다고. 자꾸 호랑이랑 까치가 나타난다고. 그랬더니 호랑이랑 까치가 뭐? 그랬더니 아이, 그거 호랑이랑 까치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라도 더 엄마로서 얘기해주고 싶은 역사 그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이야기는 호작도라는 게 있대. 그럼 그게 뭔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거 보고. 와, 그런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어. 근데 그걸로 소통이 됐다는 게 참 좋네요. 저도 근데 딸이 보자고 했는데 그때 안 보겠다고 했는데 미니. 음. 자, 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얘기 막 해주시면 됩니다. 캐대형 있지 않아요? 아직? 김일로 잠깐 옮겨갈까요? 김일도 보셨죠? 다 좀 보셨어요? 저는 저 얼마 전에 좀 한 네다섯 편까지 봤는데 반복이 영화는 안 되는 것 보셨어요? 같았어요. 저는 영화만 봤어요. 아, 그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물로 된 거. 한 음, 네다섯 편까지 봤는데, 사실 그거 보면서 어느 타이밍에서 무엇을 느껴야 하지? 이런 생각? 음, 들더라고요. 음. 안 그래도 누군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어디서, 엠마님이 어느, 음, 김효를 다 봤대요. 그 엠마님이 김효를 다 보셨다는 것이 진짜 대단하시다. 네. 음. 그 길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만화로도 한때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한창 그 첫 번째 영화가 엄청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것도 일본에서 처음에 역대 뭐라고 그러지? 흥행 1위가 그거였대요. 센과 지히로의 음. 대만불명이라는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흥행 1위를 한번 했고, 그리고 김열의 칼날이 그거를 아, 갈아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4년 전쯤에 그 생과 지히로와 도깨비의 그런 고찰을 같이 한 일로 했었는데, 저는 센과 지히로의 영화의 의미라는 것은 그리고 그 후에 그 시인카이 마코토 감독의 세탄의 영화의 의미는 샤머니즘의 부활이라는 부분에 되게 크게 주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케데혼도 샤머니즘의 부활 같은 느낌이 일본은 옛날부터도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가지고 뭐 드라마는 아니구나. 애니메이션으로서는 많이 나와 있긴 있었는데 한국적인 것은 샤머니즘, 무당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어떠실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잠깐, 김열의 칼날 잠깐 놔두고 떠올랐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샤머니즘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모케데혼의 의미라든지 앞으로 그 샤머니즘이 어떻게 된다라든지 엠마님도 하고 싶은 말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그, 저는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이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모든 작품들을 이미 다 두 번 이상씩 봤고, 김열의 칼날도 전 시리즈를 두 번 이상 봤기 때문에, 아니, 무한대로 있으신가요? 답을 예, 안 예, 아니, 왜냐면 이제 그걸 보다 보면은, 이제 저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역사적으로 막 고찰해보고 막 검색하고 막 찾고 막 이런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세계관을 파헤쳐보고 책이나 어떤가 그런 걸 이런 쓰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내용이 그래서 예, 계속 이걸 작업을 많이 하니까 가족들이 완전 질려하는 게 뭐냐면 봤던 걸 또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TV를 못 보게 하면 이제 아이패드 켜놓고 옆에서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런 거 보거나 아니면 음악도 계속 이 음악이 갖고 있는 느낌 알고 싶어서 막 100번씩 듣거든요, 제가. 진짜 가사도 이렇게 꼼꼼히 보고 약간 집요하게 그런 걸 탐구하는 이 습성이 알고 보니까 이거는 전생에서부터 갖고 온 습이라서 어쩔 수 없대요. 영혼의 성질이 그런 성질이라.
어쨌든 그래서 그런 선지는 약간 천재적인 천재적인 그러니까 재능인데. 약간 집요한 거 약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피아노를 이제 오랫동안 배웠는데 그때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주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부분만 10번, 15번씩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해서 다음에 레슨 갔을 때 이제 넘어가는 그런 거에 굉장히 희열을, 쾌감을 막 느끼던 학생이어갖고, 약간 그게 이제 이런 거 공부할 때도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든다. 막, 그래서 누가 이제 신비체험 얘기하시면, 그래? 얘기해줘. 막 이러고 이제 기록을 막 하고 동의를 얻어서 기록을 한 다음에 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 그때 어떤 심리적인 상태였지? 막 이런 거 약간 그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또 이게 발동돼 갖고 약간 그래서 스스로를 좀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샤먼은 사실 아시죠? 기원이 저쪽 시베리아 쪽 예. 그래서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도 사실은 샤먼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니까 모든 고대의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샤먼은 일반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 재정의치였기 때문에 왕이자 곧 사제.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당위성이 없으면 한 국가의 수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서 나를 점지했고, 나는 하늘에 뭐 어떤 그런 것들, 특별한 것을 갖고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없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재정일치 사회여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호기심이 많으니까 무당 분들을 몇 번 만나봤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만나서, 네,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모르나, 파묘라는 영화를 3번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진짜 저는 진짜 전반대라서 저는 한 번 보면 질려서 못 보는 스타일 있잖아요. 한 번 보면은 끝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저 대단하다. 응, 응. 어쨌든 파메로 다시 돌아가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캐디언에도 보면 무당이 나오고, 파묘도 주인공이 무당이고 어떤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오컬트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파헤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막 뭐가 계속 덧붙여져 갖고 마치 뭔가 수상한 것이 있는 것처럼 되게 신기한 게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내면 탐구거든요. 내면 탐구. 그래서 이 무당의 존재 자체도 지금은 변질됐으나 원래 그들은 예언자적인 역할을 했지만 가장 중점적인 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힐러. 음. 힐러. 그러니까 마을에 무슨 일 생겼을 때 너무 힘들다, 화난다, 분하다 이런 것들을 들어주고 다독여주고 일단 마을 공동체 어떤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구실하는 걸 통해서 이제 애군을 물리쳐주고 또 쉽게 말해서 방어막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보호하고 이게 다 힐러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사실은 치유와 어떤 보호에서 그거를 하는 역할로서의 무당의 입지를 좀 저는 크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의 무당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그 일제 36년의 그 시기의 동안에 우리의 기본적인 문화는 원래는 무당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이거든요. 그게 있거든요. 무교라고 하는 게 종교의 하나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 많이 해체가 됐고 왜냐면 사람들이 그 무당을 중심으로 마을마다 결집을 하는 거죠. 결집. 무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기도하고, 뭔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없애고,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념과 신념 체제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그런 문화들이 많이 파괴되고, 변질되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후에 뭐 새마을운동이다, 이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이거는, 사회에는 필요치 않은, 마치 사람들을 이상하게 들쑤셔서 이렇게 이상한 사고방식과 관념을 심어주는 부정적인 측면의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미신타파 운동 이런 게 있었던 시절이 있어갖고, 그러면서 변질됐고, 또 현대에 들어와서는 안 좋은 인식이었던 게 무조건 가면 구슬해라. 뭐 구타하는데 뭐 얼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하면서
이미지가 좀 나빠졌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들은 힐러다, 치유자다. 치료자가 아니라 치유자고 그냥 누군가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생각하면 이 직업의 고단한 길을 가는 분들이 좀 이해도 되고, 예, 그런 생각을 좀, 이런 걸 보면서 많이 했어요. 파묘나 캐대언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속에 대한 연구도 그런 걸로 이제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있어요. 계속 공부는 하고 있어요. 음. 아니, 진짜 그렇게 좀 친근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이 당근 할아버지 뭐지? 환웅? 그때부터 3대, 4대? 저도 최근에 지혜의 숲에서 되게 오래된 그 책을 봐가지고, 처음에는 신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신정일치 했었던 시대. 그리고 삼국시대 이후에는 그게 분리가 돼서 전치와 그 종교로 따로 해가지고, 이 종교적인 것만 좀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약간 민간신앙 차원으로 다른 종교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민간신앙 차원으로 좀 바뀌어서 그랬지만은 그때도 아직까지는 본질은 그런 약간 신과 연결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치유를 해주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역할을 했었겠네요. 물론 안타깝게도 또 일본의 그런 것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일본 또한 특히 그 메이지 유신, 아마 외국에서의 그런 세력들의 침투 이후에 일본 고유의 그런, 샤머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신도라는 것도, 원래 신도도 아니고 종교적인 그런 의미도 별로 없었고, 그냥 민간 신앙이 아니지만 한국의 그 신교랑 비슷한 느낌을 아마 이어져 왔던 것들이 좀 변질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그런 많은 개입에 의해서 일부러 그런 전체성 부분에서 많이 숨겨지고, 막 그런 왜곡이나 그런 것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일본에서도 미신 취급을 당하거나, 원래 그 선으로 이렇게 힐링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초반에는 레이키가 한때 사라지기 전에는 레이키가 좀 있었고, 그 후에 레이키가 또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역수입이 시작된 게 아마 70년대나 80년대 이후였거든요. 뭐,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도 그때 이후에 조금씩 인식이라는 게 바뀌어갖고, 생과 지시로, 많이 이렇게 의식의 변화라는 게 일어나는데, 한국도 원래 그런 힐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제일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전문적으로 공부한 심리 상담사까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안건이지만, 나의 마음의 고민을 좀 어딘가 덧내더라도 좀 털어놓고 싶고, 어떤 조언을 좀 더 높은 관점에서 듣고 싶다고 할 때 딱 가기가 만만한 것이잖아요. 어, 물론 지금 그래서 타로나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약간 돈내 치유자의 역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음, 예. 이태원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잖아요. 음, 그때 이제 신명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다 진짜라고 말들 하는데 하도 보라고 보라고 해서 신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게 몰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 김건희의 본명이 명신이래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해서 신명이라고 해서 나온 그 영화인데 유명한 영화인데 나오는 근데 건가? 예 되게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이태원 참사가 있기 전에 제를 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서 이태원 참사가 하게 해서 젊은 무고한 영혼이 죽게 만들려고 제를 지냈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 얘기가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진짜? 그때 세월호 사건 때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리고, 어, 윤 대통령 살던 그 집도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자리잖아요. 진짜요? 거기도, 예. 이름 알면 다 아는 데인데, 거기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지은 자리예요. 그래서 무고한 영혼이 떠난 데서 내 죄까지 갖고 떠나라 하고 거기서 살았던 거고, 그리고 그 삼풍백화점
이렇게 신당 같은 데를 어디다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를 지내고 했더라고요. 제일 들어오려고 했던 게 용산으로 들어오면서 어 이태원 사태로 많은 영혼들을 또 젊은 영혼들을 죽이고 근데 박근혜 때도 그 세월호가 그런 식으로 최순실이 벌였다라고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태원 사태 때 그 재 지냈던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저께도 천주교 그 모임에서 행진하더라고요. 그리고 절에서도 와서 많이 그걸 해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하고 그 옆에 있는 커피숍에 있다가 물어봤어요. 신부님, 근데 저기, 그게 바로 옆에 투썸인데, 그 이태원 사태하는데 투썸인데, 저기 사람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한쪽에서는 저기 스님들이 절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천주교에서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신부님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혼들이 아직 여기에 많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신부님이 사실은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좀 영 발달한 스님들이 그러는데 아직 많이 모여 있다고. 아직 못 가고 여기서 그러니까 영혼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에 그냥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뭐 샤먼이나 뭐 솔직히 다 똑같은 거잖아요. 뭐 종교적인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영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보통 평민들과 가까워서 그 사람들을 또 아우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직자냐, 이 사람이 뭐, 협회에 등록 안 된 그냥 무당이냐,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영들을, 어, 이렇게 잘 가라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다차원에 내가 통합되었던 날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 갑자기 현실도 아니고 꿈도 아닌데 막 북이랑 꽹과리랑을 막 치는 소리가 귀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시끄럽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다 대고 조용하라고. 북이랑 꽹과리였거든요. 그건 제가 느끼기에는 언제예요? 아니면 언제 응? 쪽에? 그 뭐 민영한테 일어난 작년에 예, 작년도 아니고 뭐 몇 달 전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막 소리가 나길래 막 조용하라고 제가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하라고 하는데 어떤 영혼이 한번 쓱 왔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는 나팔로 들리고 우리한테는 북이랑 꽹과리로 들리는 거고 서양에서는 어, 줄무늬 있는 그, 뭐죠? 그런, 뭐, 드라큘라나 그런 식으로 귀신이 보이듯이, 우리한테는 처녀 귀신이 보이잖아요. 서양엔 처녀 귀신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건 내 머릿속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도 다 통합되면 다 무당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생각이 만들어낸 투사니까. 그리고 그 무당의 역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이 트였냐, 안 트였냐. 저는 그게 샤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섭잖아요. 그거를 조금 자기가 트였다고 제가 점을 한참 보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속이 빤히 다 보이는 거지. 근데 듣고 나면 찜찜해요. 뭔가를 하게 되는 거지. 아, 그래, 그럼 내가 거꾸로 한번 해볼까? 거꾸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아까 엠마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게 아니고, 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얻는 건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냐, 남한테 영향력까지 미치게 하느냐. 그게 샤먼 아닐까요? 우리도 그러면 말하자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북치고 꽹가리 쳤어? 그랬더니, 그런 소리 들리던데?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 무당이 그거 할 때 북치고 꽹가리 치고 그래서 그거 하나 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 무당이 굿할 때 막 북치고 깽그러치고 막 방울 막 흔들고 막 하잖아요. 나한테는 이런 소리로 들렸으면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런 긴 나팔 소리, 부 이런 소리가 들렸을까?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뭐 몇 가지 좀 궁금한데
중간에 못 끼어들으니까 그 응, 제사를 응, 거는 뭔가 그 응. 을 시킴으로써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어,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부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냈던 거는 이제, 그 거기서 사고가 나게끔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이 응. 사람을 희생을 하고까지 네, 네. 얻으려고 했던 응.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건가 봐요. 네, 음, 그 젊은 무고한 영혼들이 음. 내가 지은 죄를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아, 진짜 그런 생각. 한대. 네, 세용으로도 그렇게 해서 방송했다잖아요.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런 애들 다 죽은 거잖아요. 젊고 착하고 무고한 젊은 영혼들이 가야 내 죄가 없어진다. 라고 생각해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기동대 다 어디 갔었냐. 그날 제가 그 사고 났을 때 이태원에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거 뭐 큰일 나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사람이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까진 모르고, 이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어떤 외국인 두세 명이 막 뛰어가면서 막 정말 기겁을 하고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막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봤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아비규환이 된 거죠. 사람 찾으러 온 차, 경찰 코스프레, 진짜 경찰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시신들을 안치를 하는데 우리 딸이 다니는 이제 배드민턴 체육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시신을 다 병원에서 안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임시 거처를 이제 거기로 한 거예요. 이제 임시 거처로 우리 딸이 배드민턴 하는데 시신을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폐장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이 시작됐는데 이제 엄마들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거기 영혼이 남아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제 수업을 안 할 건 아닌데 여기 조금 사실 너무 걸린다고. 뭐 이렇게 말 구체적으로 하긴 그렇지만 좀 걸리니까 이달 후에 다음 달쯤에 다시 오겠다고. 제가 그랬더니 다른 엄마가 야, 어디든지 사람이 죽어. 근데 왜 그거 갖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러더니 자기가 아는 언니가 이제 약간 신기가 있는 언니인데 물어봤더니 아직 어린 영혼들 못 가고 있을 수 있다고. 너도 조금 있다가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뭐지? 오늘 또 어떤 분이 참가하실 때 그런 흑마법이나 저주 음,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다고 하긴 했는데 그런 게 실제로 좀 존재를 했었다라는 건 저는 지난번에 또 음향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거는 전체적인 그런 상대방을 좀 뭐라 그러지? 함정처럼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려고 주원 같은 것도 많이 했던 서로를 했던 그런 시대가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네,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또한 지금 무당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사실은 무당이라는 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음, 그런 신성의 힘, 뭐 그런 안 보이는 다른 자차원과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깨우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지금 힘이 음, 생겨나가면서 과거에 되게 제일 많이 늘어났던 게 그런 무당이라는 직업이 제일 많이 이 과거 10년 동안에 한국에서 늘어났다고 하긴 한데 그런 게 되게 왜곡이 되어서 전달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과 그리고 2년 전에는 사실은 저는 그 리카페 사람들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블로그 같은 곳에서도 저에게도 내려왔던 메시지 그 오라클 같은 거를 뽑았을 때는 너무 많은 관심을 그쪽에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축이 안 세워졌을 입장에서는 정말 거기에 감정적인 거나 파장적인 것으로 휩쓸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뭐 면복을 빌 때 자기가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관심을 쏟지 말라라는 그런 반침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김열의 칼날 얘기 때도 그랬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개인의 내 안의 회원부터 일단 하고 그리고 조상이나 뭐 카르마 회원을 하고 정말 어느 정도 내 안에서 축이 세워졌을 때는 그거를
그쪽에다가 의식을 보고 또 기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만약에 마지막에 할 수 있으면 같이 잠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음, 아직도 그런 게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음. 있구나라는 거를 또 미니님이 얘기 듣고, 아직도 그러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지만 또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니까 그게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변화하는 과정이겠지라는 느낌은 들어요. 또 다른 분 없으신지 잠시. 무당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학이나 의학이 해결해주지 못한 부분을 무당이 해결해주는 음. 힐링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당분들 되게 많이 만났었는데, 그냥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제 찾아간 거죠. 물어보려고. 그래서 하도 이제 희한한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저도 혹시 신내림 받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러 한번 갔었더니, 아유, 너는 조상에 그 그게 신이 이렇게 딱 깨인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내림까지는 안 받고 인덕은 없고 신덕은 되게 많네 이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신덕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신덕이 많다는 게 이제 무당의 영어로 그렇게 했지만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샤먼이라는 그 개념도 진짜 우리가 같은 개념을 다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환인이 사실은 제우스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데 뭐 다른 존재.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다 우리는 같은 음, 신성의 한 현현이잖아요. 프랙탈이고 불령이고.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 가다 보면 다 같은 존재의 불령일 때가 많고 그래서 막 이게 나누는 게 어떨 때는 되게 무의미하고 내가 느낌으로 받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좀 약간 너무 큰 관점에서 저는 너무 산만 바라보는 좀 시점이 크니까 그런데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지금은 땅이 좀 너무 많이 멀어져서 갈라졌기 때문에 시인이 따로 있겠지만은 그전에는 뭐 같은 음 아까 신적인 얘기하신 그 환국 이런 것들이 고조선 전에 하나의 커다란 우리나라의 처음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돼서 다 나뉘어지고 뭐 이렇게 됐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많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정말 하나의 연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이제 알게 되고 끌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에너지를 본인의 에너지를 또 입식시키고 그 땅의 에너지를 또 가지고 와서 여기에 뿌리 내리고 이러면서 융합되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알게 모르게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아르고 모르게. 음. 음. 전생에 보면은 저도 일본에서 태어났었던 것 같고 수알라님도 한국에서 태어났었던 것 같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에너지들 원한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융해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일본에 태어나신 적이 있는 분들이네요. 다 제가 듣기로는. 미니님만 못 들어봤지만, 저, 근데 미니님은 너무 많이 가요. 저보다 더 많이. 아니, 저는 요번 달에, 요번 달 초에 도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도쿄를 갔다 왔어요. 그 전에 다른 지역은 많이 다녔는데, 도쿄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애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무조건. 또, 도쿄보다는 이제 뭐, 다른 지역으로는 많이 다녔어요. 근데 도쿄를 제가 20대 때 너무 좋았던 추억? 기억?
있어가지고, 아, 한번 가야지 하는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 계속. 그 밑에 지역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 달 초에 갔다 오면서, 아, 나를 찾은 느낌? 음, 음, 그전에는 내가 좋아서 댕긴다기보다, 뭐, 물론 내가 좋아서 댕겼지만, 그래도 애랑 같이 다닐 수 있는 그거나, 뭐, 그런 거여서 갔다라고 치면, 요번 도쿄 여행은 20대 때 나로 돌아간 느낌? 내가 이런 메시지가 내려왔었어요. 너가 계속 일할 수 없으니까 쉬어. 너 하고 싶은 거, 너 좋아하는 거 해. 이런 메시지가 내려왔는데, 어느 날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제가 비행기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도쿄행 비행기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간다기보다 뭐 상의자가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또 최저가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왔는데 뭔가 거기에서 어 뭔가 제가 느껴야 될 걸 느끼고 온 것 같은 느낌? 지난주에 갔던 베이징도 지난주에 갔던 베이징에서도 어 뭔가 내가 갔다 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느낌? 진짜 세상에는 정말 우연이 없다. 모든 건 다 필연이고 다 정해진 이유가 있다를 이번 달에 느꼈어요. 그래서 일본에선 당연히 내가 태어났었겠지. 엄청나게 많이. 라고 그 느낌? 느꼈어요. 내 고향 같은 느낌? 음, 도쿄가 고향 같은 느낌? 전 고향이 여기 이태원인데 이태원에 계속 살고 있잖아요. 고향이 없어요. 여기가 고향인데 도쿄 갔는데 아, 고향에 왔다. 그런 느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대도시대 요번. 거기에. 그런가 봐요. 특히나 아사쿠사 처음 가봤는데, 아사쿠사 딱 갔는데, 여기 뭐, 처음 온 것 같지 않은 느낌? 음, 그렇더라고요. 음, 되게 그런 느낌을 또 받으셨다는 음. 것은 진짜, 또 특별히 이번에 또 강하게 느끼셨나 보다. 도쿄가. 네, 이번에, 뭐, 거기에 갔다 올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너무 잘 갔다 왔어요. 좋았어요. 너무 부러워요. 저보다 더. 네. 네, 그러면 이제 1시간 10분 정도 했는데, 또, 아직은 갈 수 있겠죠. 아직은 또 이야기. 일단 파트 1으로 한번 끊을게요.